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협력이익 공유제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과 과제 등록 및 확인 요건을 점검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이익 공유 과제 발굴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고 권장되는 협력이익 공유의 방향, 과제 등록 및 확인 점검, 우리 회사 사업에서 협력이익 공유 과제를 찾는 연습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력이익 공유제 과제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로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지가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협력이익 공유제는 협력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이익 공유 과제를 발굴하려면 필수적인 것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협력사와의 협력관계이며 두 번째는 협력사에게 이익을 공유할 재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협력사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추가 공유 가능한 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굴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가를 고려하기 위해 협력기업이 기업 혁신과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록 협력기업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향의 협력 촉진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협력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발굴되는 과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등록기업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협력관계일 경우 협력의 안정성과 상호 신뢰 유지에 기여할 과제 발굴이 필요할 것이고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새로운 협력사와의 개방적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 경우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할 과제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어떤 과제를 발굴할지 생각해 보았다면 공유 가능한 재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계약 대금 지급과 같은 기존 거래 대금 지급은 통상 거래이므로 협력이익 공유가 아닙니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이익 공유 방식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대금 지급 이외에 혁신 유도,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추가로 공유 가능한 재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경영 목표 달성 등 비재무적인 성과 발생 시 기업 자체 재원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합니다. 협력 사업형이나 마진 보상형은 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판매량 또는 콘텐츠 조회수 등에 연계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장되는 협력이익 공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되는 협력이익 공유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본업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협력이익 공유 과제의 목표나 주요 내용이 연관되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제 수행의 결과 또한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제 목표 달성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사의 공동 노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등록기업이 일반적으로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향됩니다. 등록기업은 동기부여, 혁신 유도, 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협력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사 선정 시 공고를 통해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정 절차를 통해 협력사 후보 기업에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협력이익 공유 과제의 등록 요건과 과제 등록 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계약은 필수입니다. 물론 코로나 지원 과제와 같은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과 관련된 것은 사후 계약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과제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순 CSR, 일방적 시혜성 지원 사업은 협력이익 공유가 아닙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로
등록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 노력 사항은 등록 기업과 협력 기업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이익 공유는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매출, 판매량과 연계한 협력 이익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용역이나 계약 수행에 따른 대금 지급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므로 협력 이익 공유가 아닙니다. 과제 등록 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업 A사는 협력기업 B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기술개발 성공 시 개발 대금 지급이 아니라 개발 상품의 6개월간 시중 판매 수익 중 0.1%를 협력기업인 B사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통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개발 대금은 협력이익 공유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력사업의 최종 판매 등으로 인한 재무적 성과 일부를 추가로 공유합니다. 또한 구매 물량 보장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은 성과 공유제가 인정되는 공유 방식이므로 협력이익 공유제로 불인정되며 성과 공유 과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유물 설정에 있어 현금이나 현금성 제어만 인정하기 때문에 판매 수익의 5%를 추가 지급하거나 협력기업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협력기업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재화로는 기업 발행 포인트나 상품 교환권 및 서비스 이용권은 불인정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재화로 공유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공반 성장몰 포인트,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정부 발행 상품권만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등록기업의 공동 노력사항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공동 노력을 통해 과제 목표를 달성 시 지급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 노력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등록기업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으로 상품 품질 개선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 및 판촉 지원 등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과제 내용은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기업의 판매 실적이나 경영 성과 달성 부분에 기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 목표와 공유금액 산정 기준은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제명, 과제기간, 과제 목표 등 표준계약서와 이행계획서 간의 내용은 상호간, 다음과 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과제 기간의 경우 표준계약서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이행계획서상의 과제 기간도 동일해야 합니다. 과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계약 체결일이 2023년 3월 2일인 경우 시스템 등록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인 2023년 6월 1일까지이며 그 기간 내에 시스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과제 확인 요청이 필요하며 이 과제 확인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확인 시에는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과제 기간 내에 이익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제 기간 종료 후에는 재무적 성과의 공유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제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익 공유에 대한 증빙 내역은 전자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전산 ERP 캡처 또는 엑셀 파일 등은 인정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추가 보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제 확인 요청을 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 우리 회사 사업에서 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찾아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기업의 역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 개선 목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활동의 유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율 감소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장 안전관리 및 운영효율 증대 활동이 있으며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성공 시 판매 수익을 공유 또는 설비 개선 활동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고객 수가 증대되어 판매 목표를 달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콘텐츠 조회수가 많이 나올수록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주는 등의 협력 활동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거나 영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협력사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는 공공기관 등은 사업 성과 향상이나 경영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찾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자체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회사는 협력기업과의 공동활동을 통해 경영 목표 달성이나 재무적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재무적 성과 달성 과정에서 협력사의 역할과 우리 회사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협력 사업형, 마진 보상형, 인센티브형 과제 유형별로 과제명의 제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제품 개발 과제는 협력 사업형으로 커피 음료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 수익 공유라고 과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협력사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사 노력의 결과와 연계하여 협력사와 추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아래와 같이 과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력이익 공유제의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과 등록 요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중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력이익 공유 과제 발굴 시 등록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력관계 속성과 추가 공유 가능한 현금 재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과제 등록 시 공유물 설정, 공동 노력사항, 목표나 공유 금액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 사업은 협력이익 공유가 아니며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은 협력이익 공유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확인 시에는 과제 기간 내 이익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스템에 과제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과제 발굴과 점검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